김수영입니다. 베어TV 특집 추억의 소야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저의 추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좀 부끄럽고 좀 서글프고 좀 아픈 기억입니다. 여러분 추억이 많죠? 가슴속에 묻어둔 추억 없는 분이 없겠죠? 사실 저는요, 어제 2021년 2월 구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상님께 차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천 의림지를 찾아갔습니다. 그냥 조용하게 혼자 여행을 떠난 거죠. 왜 떠나는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고요. 먼저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누구나 흘러간 과거 추억은 아름답고 또 기억에 남아있죠. 특히 저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. 1963년이네요.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15살 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제천을 갔었습니다. 63년대니까 55년 전인가요? 56년 전입니다. 그때 우리 누님한테 제가 조금 일을 했습니다. 신문을 돌렸거든요. 그때 중학교 때 매일 돌렸는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은 200원이었습니다. 신문이 그 당시 60원인가 그랬어요. 한 달에 보는 구독료가. 근데 200원을 받아가지고 매월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죠. 전 10원 하나 안 쓰고 우리 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드렸습니다.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학교 갈 차비는 받았었지만 그래가지고 1년을 저축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이가 그 당시 23살이었습니다. 시집을 가려고 선을 보고 신랑이 해군이었습니다. 나도 그 선 보는 날은 잊지 않는데요. 그때 서울에서 안 살고 충주에 살았습니다. 글쎄요, 뭐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 굉장히 망설이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누님에게 이 뜻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시작해 봅니다. 신문을 그 주덕에서 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서 한 15리 거의 20리나 되는데 매일 신문을 거기까지 45부에 잊어먹지도 않아요. 그 20리나 되는 지역을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돌렸는데도 한 달에 월급이 200원밖에 안 됐습니다.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기 직전이었죠. 밭대기 조금 있었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판 다음에 서울로 이사 가서 중학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는데 그때 마침 우리 누님의 맞선을 봤는데 그 매형 되는 분이 아주 멋있는 해군복을 입고 오셨어요.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. 제천 살았어요. 그 의림지 바로 안쪽에 제천시 모산리라는 곳이었습니다. 전 아직도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200원 받은 그 2천여 원을 가지고 장롱 한 대 사고
그 당시 뭐 우리 집은 뭐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.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니 보낼 돈도 없었고, 그래서 마침 그거를 개를 들여놨는데 어머니가 그 개를 타가지고 공단 이불을 두 채인가 했어요. 그 다음에 장롱하고,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누이 옷을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, 우리 매형은 진해에서 해군이니까 진해에서 근무했고, 우리 누님은 그 의림지 바로 안쪽 동네에 찌그러진 촌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2년 반을 그냥 홀로 지냈어요. 그 시아버지 밑에서.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. 누님이 하늘로 가셨다고. 왜 그런지는 모르고 전보가 왔어요. 당시는 전보밖에 없었죠. 전화도 없었으니까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며 불며 제천에 갔는데, 임신한 몸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. 그 당시는 저는 못 가봤어요.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듬해에 제가 갔었는데, 눈이 하얗게 쌓인, 그때도 설날에 갔었습니다. 제가 눈이 하얗게 쌓인 공동묘지에 그 매형의 동생이 어느 곳인지도 밝히질 못하고 못 찾더라고요. 그래서 눈 위에 사과하고 소주로 2잔 부어놓고 왔었습니다. 그때가 14살인가 15살인가 13살인가 그때였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내가 이제 학교 다니고,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사춘기였기 때문에 누나와의 각별한 사이가 가슴 깊이 서려가지고, 그쪽 방향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그쪽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, 남자였지만 너무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져서 엄청 괴로웠습니다. 시아홀 시아버지 밑에서 또 시누이가 바로 또 처녀인데 그렇게 앙칼지게 생겼더라고요. 제가 그때 설대에 갔더니 차례를 마침 지내고 있는 중인데, 이리 와서 네 누나한테 절해라. 그래서 제가 절을 하고, 그 다음에 산소에 갔는데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소주 부어놓고 크게 누나 불러서 엉엉 울었습니다. 글쎄요,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누님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참 슬프고 너무 괴롭지만, 이제 생각해보니 왜 매형을 원망을 했습니다. 왜 진해로 데려가서 누님과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당시 하산가 중산가 그랬었어요. 아내를 그냥 그 총구석에 놔두니, 아내가 생판 처음 본 시아버지 밑에서 오죽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. 그리고 우리 집엔 당시 농사를 안 지었는데 그 집에 가는 산에 화전민 비슷하게 농사를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누나가 그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 농사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시아버지하고의 그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극단적인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, 살아남은 자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? 우리 어머니는 그 뒤로 거의 3년 동안을 누나 생각에 밥도 안 먹고 괴로워했습니다. 우리 아버지는 남자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, 저는 또 특히 우리 누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. 우리 누님은요,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.
노트 뒤에다가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저는 지금도 가요 무대 가끔 나오면 우리 누님이 불렀던 노래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모녀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. 모녀 기타가 또 하늘마저 울던 그 밤에 제목도 몰라요. 우리 누나는 아주 슬픈 노래만 그렇게 불렀어. 누나가 아주 잘생겼습니다. 글쎄 자기 누나라고 해가지고 피부치라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매형하고 혼사가 있기 전에 그 동네에서 우리 면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. 거기는 이씨 집안인데 온 동네가 이씨예요. 전주 이씨인데 거기서 제일 잘 사는 집 아들이 우리 누이를 탐을 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. 왜? 후초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안 된다. 우리 누이도 또 반대했고. 근데 결혼하기 전날 우리 누이가 짝사랑했던 사람의 집에 나랑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. 멋있는 남자야. 삼거리에 그 사람은 그 당시 무슨 데모를 해가지고 좀 깜빵 생활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튀어져 있고 앞서가는 신 세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그 사람하고 짝사랑을 했던 것도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또 그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논 3마리 사주고 소 2마리 사준다고는 그랬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우리 엄마는 또 누님한테 생각 좀 해봐라 그러는데 누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것 못해. 난 후천은 안 가. 그래가지고 결혼한 매형하고의 사랑이 연글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또 이게 가슴이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100명이 하늘나라로 가고 90명이 새로 태어납니다. 1년에 30만 명이 하늘나라로 갑니다. 그 30만 명이 저마다의 인생에서 곡절을 겪고 굴절을 겪고 수많은 순환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서 살다 가겠죠. 저마다의 다 대하소설 같은 이야기를 갖고 갑니다. 우리 누님도 역시 시집간 지 3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. 근데 저는 그쪽을 안 가려고 그 뒤로 다시는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발걸음을 끊었습니다. 왜? 한번 간 사람은 다시 못 오잖아요. 그렇지만 노래가 있잖아요.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. 우리 누님이 차라리 서울로 도망와가지고 아니면 진해로 가가지고 나 당신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고 얘기라도 해고서 죽었더라면 아니면은 서울로 도망왔다라면 아직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오손도손 나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?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. 또 임지훈이란 가수가 부른 누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그 노래를 부르면 가만히 앉아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. 저는 화가라서 굉장히 감성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. 잊고 지내자 해도 가슴속 한쪽에 늘 피멍 들어갔던 시커먼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글쎄요. 아버님이나 어머님처럼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. 세상
어느 정도 살다 돌아가셨으면 원망이라도 않고 한도 작을 텐데 불과 23세 시집가서 25세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? 그래서 어제 13일 날 14일이죠. 14일 충북 제천군 제천시 모산리라는 곳을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. 오랜만에 가보니까 58년 만에 갔죠. 제가 그동안 잊고 지내자 하면서도 우리 누님이 계신 영혼이 계시는 곳 언젠간 한번 가봐야지, 우리 누님과 영혼적인 대화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찾아갔습니다. 그 옛날 살던 곳은 몇 가구 없었는데 지금 가봤더니 그 대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원룸촌이 됐더라고요. 서울 변두리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개발이 됐어요. 옛날에는 초가집이었거든요. 근데 어느 집이었는지 집은 기억도 없고, 그 산소를 제가 개천 건너 공동묘진 쪽을 58년 전에 갔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찾았습니다. 가봤더니 묘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 당시도 몰랐었는데 잘 정돈된 곳 몇 곳은 있는데 이미 사라진 봉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누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. 누님, 60년 가까이 제가 모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. 하늘나라에서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? 그 당시 누님은 올바른 선택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이 동생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 누나를 못 잊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이 못난 동생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어떤가요? 나는 그 누님의 모습, 그 순박한 모습, 그 아름다운 모습, 그 다정하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하면서 11시에 도착해서 오후 3시까지 울었습니다. 글쎄요, 누구든 대하 드라마처럼 인생 역정에서 그런 이별이 없으리라는 건 없겠지만 우리 누님과 나와의 사이는 둘만이 아는 깊은 따뜻한 정, 또 사랑스러운 정이 너무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. 우리 누님은요, 이름이 연분이에요. 연분. 연할 연자에다 가루분자. 연꽃 연자에다 가루분자입니다. 연꽃 가루예요. 그 연약한 우리 누님이 하늘나라에서 잘 세워준지 모르지만 저는 4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금잔디에 앉아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. 58년 동안 가슴에 묻어놨던 정확한 묘지 위치도 잘 모르겠지만 찾아서 누님이 계신다는 누워있는 곳 흙이 되었겠죠. 그야말로 백골의 진토가 되었겠죠. 그 누님에게 제가 가서 용서도 빌고 보고 싶다는 영혼의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. 신라시대 지었다는 그 의림지, 그 아름다운 호수가 얼음이 가득 차 있더군요. 얼음에 비친 햇빛, 그 햇빛을 보면서 60년 전 돌아가신 우리 누님을 가슴 깊이 저미며 울며 불며 4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글쎄요,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? 누구나 하늘나라로 갑니다. 그러나 이별은 가슴 아픈 것이죠.
여러분, 가족 간의 슬픈 이야기, 또 조상과의 슬픈 이야기, 또 형제지간의 슬픈 이야기 가슴에 묻고 삽시다. 저 역시 그 곱디고 온 우리 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버스 안에서 다신 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 누님 하늘나라에서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. 우리 누님은 천주교 신자였어요. 영세 받고 나중에 견진까지 받았거든요. 그 영세 받던 때 입었던 하얀 옷, 치마 저고리, 얼굴에 예쁜 꽃수술을 달고 있었던 그 고운 누나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. 연분이 누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